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CPI의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라는 큰 산들을 넘기면서 양시장은 강세를 보였고요. 정책 모멘텀이 더해진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로봇주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처럼 코스피에서는 조방원 모두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반도체주는요, 마이크론 호재를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듯이 차트상 파란 선은 마이크론이고 또 빨간 선이 마이크론이고요. 파란 선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기존에는요, 둘의 차트상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은 호실적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파란 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갇혀 있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점도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낙폭이 깊진 않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함께 소외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뒤늦게 여러 호재들이 반영될지가 관건인데 주말 사이에도 AI 관련 호재들 많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뉴스들과 함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과 관련해서 중국 수출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들 소화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AI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강했는데 엔비디아 보시듯이 4% 가까이 올라줬고요. 마이크론은 7% 가까운 빨간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국내 이슈로 연결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장중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만약에 오늘 반도체주 전반의 투심이 좀 살아난다면 뒤늦게 1호 투자처에 보시듯이 K-엔비디아 육성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등이 반영될 가능성 열어두셔야겠고요. 어제 12월 1일에서 20일 잠정 수출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는 D램, 낸드 할 것 없이 모두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반도체 섹터 전반의 긍정적인 뉴스들 가운데서도 탑2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HBM4, 엔비디아 루빈 AI 가속기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회로와 관련해서 통산적인 수정이 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이 둘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열어두시죠. 또 한 가지 주요 정책 이슈, 바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죠. 역동적인 다사,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되 퇴출도 쉽게 하고 또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 유입도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발표 당일인 금요일에서는요,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는 맥락에서 코스닥이 상승폭을 일부 줄이기도 했으나 향후 더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며 코스닥의 매력도가 확대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스닥 시대를 열 축은 누가 될 것인가? 일단 금요일에는요, 바이오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상단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로봇주들도 함께 부각이 됐었죠. 이날 로봇주 안에서도 특히 현대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루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다음은 코스닥.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는 누가 부각될지 잠시 후 오늘장 전략 통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의 탄력이 좀 더 좋았지만 코스피도 강세를 보였고 그 중심에는 조방원의 동반 강세가 있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방산주는 내년 외교 테마 중 하나가 방산이라는 점과 함께 하나시스템의 미국 보잉과의 계약 등이 수급을 좀 자극했습니다. 원전주는요, 사실상 개념은 좀 다르지만 종목이 겹친다는 맥락에서 보자면 핵융합 테마가 이날 좀 강조가 됐었는데요. 이 중 추가로 모멘텀이 되어줄 주말 사이 나올 뉴스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는 LG 현대중공업 관련 소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페루와는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 해군과 관련해서는 해군이 황금한대 전함 발주를 시작했고 건조업체는 헌팅턴 잉걸스가 맡게 됩니다.
헌팅턴 인걸스, 익숙한 이름이죠. 에이스 현대중공업과 방산협력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인지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헌팅턴 인걸스의 생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초도함 이후의 물량, 에이스 현대중공업과의 협업 가능성이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들 개장 이후 조선주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요. 일정 관점에서는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에이스 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 하나오션은 경쟁 입찰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련 이슈와 함께 헤드라인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죠. 방산주도 여러 호재로 작용할 뉴스들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육군이 자체 개발해온 155mm 58 구경장 포신, 약 9m에 달하는 긴 포신으로 현 운용 자주포 대비 1m 길이가 더 깁니다. 그렇다 보니 사거리나 탄속 업그레이드를 노렸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인데, 이게 길이가 길다 보니 발사를 할 때 중량이나 반동 등등등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상용화 단계에서 미국 육군은 좀 포기를 한 바가 있는데, 미 육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자회사와의 연구를 통해서 단독 플랫폼보다는 검증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겐 미 육군 장거리 포병 체계 핵심 파트너로 올라설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에스토니아에 처음으로 수출이 됩니다. 향후 3년간 총 3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5,200억 원 규모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발트 국가의 천무가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유럽에선 폴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들은 여러 호재 속에서 개장 이후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고요. 떠오르는 테마, 우주 관련 뉴스들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쏟아졌습니다. 보시듯이 여러 호재성 뉴스 사이 가운데서도 한빛나노 발사가 내일 새벽으로 또 한 번 미뤄졌다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주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일단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도 우주 관련주들이 추가 강세를 이어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관련주들, 특히 스페이스 X 관련주들 보시듯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섹터의 유효성이 좀 지속이 된다면 이제는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일정 관점에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관련 유상증자 가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기각이 될 경우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또 내년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쪽으로 좀 기울게 되는데요.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가 찍힐지 결과도 함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터로 지수 분위기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증시는요, AI 투자 심리 전반이 좀 살아나면서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이었죠. 토요일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 1.4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죠. 코스닥 주요 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도 뉴스 분석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또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이 네. 절기상 동지라고 합니다. 아, 네. 동지는 좀 팥죽을 먹어야 되는데 네. 방송 끝나고 네. 또 팥죽을 한 그릇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동지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뜨거운 시장 뉴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화와 관련된 내용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슈였을 테고, 네. 이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나온 뉴스지만 BOJ 총재, 우에다 총재 발언은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지금 기자회견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뭐 타이밍이 늦으면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중립금리 하한과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네. 발언을 내놨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서 언제 올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맥락에서는 조금은 크게 변수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쨌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미국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리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시가 좀 약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되었는데도요, 엔화가 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한 기준에서 봤을 때 좀 약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금리 이번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BOJ가 향후에 이 과감한 긴축 부분을 시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엔화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일본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경쟁력 악화라든가 또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의 자본 유출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엔화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엔화의 어떤 그 방향성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6년 내년 중반 6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어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갭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한 추가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강한 어떤 그 반영 이런 부분들은 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에 또 환율의 변화라든가 또 증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엔달러 환율의 흐름이 약세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그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동조화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세로 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엔화의 약세가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주는 거고 달러의 강세는 원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약세 변동성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수출 기업자 하면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화학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6월 달에 그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면은 지금부터 내년 6월 전까지는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시차를 두고 매집을 좀 해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내년 6월 달쯤 오게 되면은 뭐 엔캐리 그 트레이딩 자금의 어떤 방향성,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함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시장을 또 관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 비중 업종에 좀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조건 수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반드시 회복 기조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출 기업이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좀 중요하고 6월 달에는 좀 방어적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걱정할 현재로서는 6월 달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의 어떤 포지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면은 시장의 요인이 크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엔캐리 자금의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엔캐리 자금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된다면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이후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관련된 향방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 만큼 개장 이후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추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업종으로 들어가서 방산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방산과 관련된 호재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서 네. 저도 공부하느라 좀 바빴는데 네네. 일단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관련해서는 미국 수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9m짜리 포신을 원래 네. 미국 육군이 좀 만들었는데 네네. 이걸 발사대를 K9을 쓰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걸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천무가 에스토니아로 수출이 됩니다. 네네. 폴란드에 이어서 유럽에는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수주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방산주 주가 추이를 보면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고점 대비 전일 종가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8% 정도 빠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21%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지만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이제는 방산주를 다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계세요? 사실 그 방산주 중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매수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봐야 되는 시사점 뭐냐 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무기 공급 가성비 있는 무기 공급이라고 해석한다면은 이번에는 미국 본토 방위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이 부각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그 투자 시사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방산 미국 진출의 핵심 의미를 종목별로 나누어서 좀 보게 된다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의 자주포 대한 부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수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에스토니아 수출로의 수출 이 부분은 이제 북유럽 방산 시장의 진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 내에서 K 방산 플랫폼화 신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차트에서 나가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보잉 공급망 진입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투기에 두뇌인 항공전자 장비 를 그 보잉에 역수출한 것은 기술적 완결성을 검증을 받은 것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방위 산업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 현지 생산의 어떤 투자라든가 그리고 또 유지 보수 작업인 MRO 사업이라고 하죠. 이 MRO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면은 이 PER이 뭐 기존 15배에서 25배까지 상승해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우리가 그 분기 단위로 좀 끊어서 분할 매수한다면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방위 산업에서는 우리가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폴란드 개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개념을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스크를 좀 확인해 본다면은 현지화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정치적 변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저는 딱 세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인데 뭐 물론 탑픽은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를 통한 미국 내 로봇 그리고 유도 무기 시너지 기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방산 이슈를 다뤘는데 해군과 관련해서 전력 현대화 이슈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군 전력 현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친 상황인데 오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와 관련해서 방사추위가 선정 방식을 최종 선정을 할 네.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미국 해군이 호위함 발주에 나섰는데 이 호위함 발주의 건조를 담당하게 되는 기업이 헌팅턴 인걸스고 이 헌팅턴 인걸스는 현대중공업과 또 MOU를 네. 맺은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도 뜨거운 상황. 뿐만 아니라 SK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는 페루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을 또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주도 그런데 방산주와 함께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최근에 네. 고점 대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네.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H현대중공업이 무려 18%나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하나오션은 낙폭이 좀 깊습니다. 15만 원 했던 게 지금은 19만 9,500원, 거의 뭐 한 27% 정도 빠진 상황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해군 현대화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계속해서 수주 관련 소식들 또 진행 사항들이 뉴스로 전해진다면 네. 기간 조정을 끝내고 드디어 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해서 뭐 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보안사고 업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판도가 조금 바뀌는 현대중공업한테는 듯한 악재였죠. 네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먼저 기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좀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판단하고 올라서 있고요. 그런 건가요? 예, 일단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나아지면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경우지 않겠 생각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KDDX 관련해서는 사업 규모가 7조 8천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종목은 딱 두 종목이죠. 뭐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인데 현재 지금 뭐 아직 발표는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에 수의 계약을 예상했었습니다만은 보안사고 업체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이 사업에 또 진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엿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뭐 이 공동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은 경쟁 입찰할 건지는 이제 곧 정해지게 될 텐데요. 어떤 형태든 간에 두 종목 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독점 수주 기대감은 낮았지만은 공동 개발로 인해서 확정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측면에서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배제되었던 7조 8천억 시장에 진입한다. 이런 부분이 시사 포인트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단기적인 이벤트 드리븐 자원이고요. 요거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HD 현대중공업의 페루 잠수함 공동 개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페루 국영 시마조선과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구체적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 현지 공동 건조와 기술 이전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요. 어떤 특수성 부분에서의 매출 다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띠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황금함대라든가 헌팅턴 인걸스 미국 본토의 어떤 본격적인 진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은 가장 폭발적인 재료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RO 사업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바라다 봐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지주사격인 HD 한국조선 해양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선업은 우리가 이제는 뭐 배 만드는 기업 뭐 제조사 개념이 아니고요. 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의 그 성장성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일일
급입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앞서 언급해 주셨던 방산과 그리고 조선주의 톤이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요. 방산주는 좀 기간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조선주는 아직 좀 더 남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사실 같은데. 조선주 이제 방산주도 그렇고요, 조선주도 그렇고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번째 질문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그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밑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의 큰 흐름과 함께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니까 지수의 큰 흐름의 어떤 분위기를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라든가 이렇게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와 방산주는 수급 그리고 지수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과 관련해서도 여러 헤드라인이 있었죠. 일단 3대 산단이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3대 산단하면 지금 여수, 대산, 울산 등이 있고 또 이 구조조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산업부 장관과 석화기업 CEO들이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지 궁금한 상황 속에서 어제 고위급 당정대가 있었는데 당정대에서는 석화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구조조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일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석유화학 부분은 상당히 좀 업황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몸을 가볍게 한다. 그러니까 좀 과한 설비는 좀 폐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 그 어떤 재무적으로 또 개선을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으로 시장을 좀 해석하고 있고요. 대대적인 어떤 구조 조정의 어떤 정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서 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거의 12월 달에 이제 기한이 다 된 거죠.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뭐 현재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제 중국의 지급률의 상승이라든가 공급 방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제 에틸렌 생산 설비 25%를 감축함에 따라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라든가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운영안을 또 제출을 하고 설비 가동 중단이라든가 통합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했고요. 뭐 롯데케미칼, 그리고 HD 현대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건전성의 회복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천 NCC 관련이라든가 SK 지원 센트릭이라든가 비상장 회사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조정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버티는 자와 그리고 변신하는 자 사이에서 그 어떤 그 옥석이 좀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LG화학, 롯데케미칼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또 의미를 띠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주목이 되고요. 틈새 시장이라든가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전략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SK케미칼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및 자산 가치 전략으로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하방을 확보해주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유의미하고요. 다만 이제 유의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공급 과잉의 어떤 중국의 공급 과잉의 장기화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장기화 계속된다면은 조금 더 뒤로 구조조정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 및 환율,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실행 여부 또는 진척 상황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도 체크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느냐일 것 같고 지금 석유화학 관련주들 옥석까지 가려주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시장에서는 워낙 대안 섹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수출도 잘 찍히고 있고 또 업황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가 좀 적지 않나요? 예, 단순하게 석유화학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지고 저한테도 석유화학 부분에서 투자를 하겠냐 물어보면 사실 지금 하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먼저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중을 줄이고 양극재 등 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또 전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콕 집어서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석유화학 섹터 하나만 보고는 이 기업들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바뀌고 신성장을 확보하는지도 함께 더불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황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방산부터 석유화학까지 두루 업종별 이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